몇 편 전까지만 해도 전기자전거 하나를 살지 말지 가지고 꽤 오래 고민했습니다. 코인에는 수십만 불씩 넣어놓고 자전거 몇백만원 앞에서는 혼자 감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가격을 보고 옵션을 보고 다른 모델을 보고 이 정도면 자전거를 사는 게 아니라 인수합병 실사를 하는 수준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자전거를 타고 사대문 안을 꽤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광화문도 지나고 서촌도 가고 시청도 지나고 한강도 가고 예전 같으면 차를 끌고 나갔을 거리도 이제는 그냥 자전거 하나 타고 나갑니다. 막상 사고 나니까 왜 그렇게 오래 고민했나 싶습니다. 사람은 물건을 사기 전에는 몇백만 원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막상 매일 쓰기 시작하면 갑자기 삶의 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가 끝납니다. 돈을 쓴 게 아니라 생활 반경을 매수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소비에도 투자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크로마치 안경도 하나 샀습니다. 가격은 250만원, 안경입니다. 렌즈 끼고 코에 올리는 그 물건 맞습니다. 다만 가격표를 보면 세상이 조금 덜 선명해집니다. 간신히 끊어낸 크로마치 중독이었는데 다시금 뽐뿌가 올라와 이더리움이 올라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선결제를 땡겨주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좋아하는 걸 사는 데까지 굳이 죄책감을 붙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경제관념이 완전히 나간 건 아닙니다. 큰 돈은 취향에 쓰고 작은 돈은 혜택으로 막 씁니다. 그렇게 안경을 사고 고작 몇만 원인 뿌리 탈색비를 아끼려고 셀프 탈색을 했습니다. 결과는 망했습니다. 레전드로 매콤하게 망했습니다. 기존에 탈색했던 부분은 하얗고 새로 자란 부분은 주황빛이고 탈색이 안 된 부분은 시꺼멓습니다. 거울을 보면 같은 머리에서 여러 개의 통화 정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발 시장이 완전히 디커플링 됐습니다. 그 상태로 새 크로마치를 끼고 보니 새로운 사실도 하나 배웠습니다. 사람의 고급스러움에는 분명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패션은 종합지수고요. 안경 한 종목만 급등한다고 코스피 전체가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 머리로 조선 팰리스에 갔습니다. 망고 빙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고급진 장소에 저의 세숫대야만 떼어놓고 보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은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탈색 얼룩은 카드 한도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빙수는 맛있었습니다. 호텔이라는 공간은 참 묘합니다. 밖에서는 여름 습도에 절여져 있다가도 문 하나를 통과하면 사람들 걸음이 조금 느려지고 목소리도 조금 작아지고 망고 몇 조각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처럼 정갈하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망고를 퍼먹으면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동생과 코인 이야기를 꽤 오래 했습니다.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라 요즘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지, 누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장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오히려 제 생각을 꽤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좋은 방향으로요. 요즘 주변을 보면 하이닉스로 정말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도 자산이 있던 사람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몇 단계 더 올라가는 걸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저라고 그런 걸 보고 각자의 길이 있는 거지 하면서 차 한 잔 마실 정도로 초연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에 있을 때 그냥 팔았으면 어땠을까? 그 돈으로 하이닉스를 샀으면 지금 얼마였을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면 사람 마음이 금방 불건전해집니다. 과거의 차트 위에서는 모든 매매가 너무 쉬워 보입니다. 여기서 팔고 저기서 사고 여기서 다시 팔면 됩니다. 과거 차트만 놓고 보면 저는 지금쯤 워렌 버핏이랑 점심 약속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워렌 버핏 형님이 저에게 점심 약속 요청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당시에 저한테는 미래 차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돌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아마 그런 선택을 못했을 겁니다.
이건 꽤 잘합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고점마다 팔고 다른 자산으로 과감하게 갈아타고 또 거기서 최대한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진작 500억을 갖거나 차트 위 어디선가 시원하게 깡통을 찼을 겁니다. 둘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코인을 오래 했고 나름 적지 않은 돈을 굴리니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는 강심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커질수록 잃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잃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없으니까 조금 더 과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돈도 그렇고 지금 만들어 놓은 생활도 그렇고 시장에서 여기까지 살아남으며 쌓은 시간도 그렇습니다.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 것도 분명 영향을 줍니다. 20대처럼 망하면 다시 하면 되지 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시간이라는 자산도 조금씩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합니다. 옆에서는 누군가 몇 달 만에 자산을 몇 배씩 늘리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들고 긴 시계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제트스키 타고 물살을 찢는데 저 혼자 한강 오리배에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이러고 있는 느낌입니다. 페달은 분명히 밟고 있는데 가끔은 왜 이렇게 느린가 싶습니다. 내가 너무 겁이 많아진 건 아닌가?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지금의 방식이 사실은 두려움을 포장한 합리화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또 압니다. 남의 속도를 따라가겠다고 제 성격에 맞지 않는 베팅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제 욕심과의 현피가 됩니다. 그리고 제 욕심이 생각보다 맷집이 좋은 놈이라는 건 이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제 싸움이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느냐였다면 지금의 싸움은 얼마나 오래 살아남으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 망고빙수 반대편에 앉아있는 동생을 보면서 조금 뜨끔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쉽지 않은데도 계속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고 정보를 모으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합니다. 눈에 도끼가 조금 서려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냥 보내지 않겠다. 그런 느낌입니다. 참고로 이 동생 29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생각났습니다. 저도 지난 하락장을 분명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지쳐 있었고 코인 이야기를 꺼내면 유행지난 무언가를 붙잡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희망보다는 체념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독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무서우면서도 계속 받고 누군가가 말려도 계속 매수했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힌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습니다. 당장 잘할지 몰라도 일단 뿌렸습니다. 그게 지금 돌아보면 지난 겨울의 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는 조금 유유자적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큰 하락장도 겪어봤고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봤고 예전보다 자산도 생겼고 웬만한 변동성에는 예전만큼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근데 나쁘게 말하면 도끼가 조금 빠진 겁니다. 뭔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처럼 뭐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매일 일을 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돈보다 치아가 먼저 없어집니다. 오래 살아남으려면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제 느낀 건 여유와 안일함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특히 소파에 누워있으면 둘이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나보다 어린 동생이라고 해서 항상 제가 뭔가를 알려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장 경험이 더 많다고 해서 항상 제가 더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나보다 어린 사람이 가진 도끼가 내가 잊고 있던 태도를 다시 꺼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건 그 친구의 배팅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도 계속 씨를 뿌리는 태도였습니다. 바이낸스 사태 이후 꾸준한 하락과
반도체의 떡상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도 정말 많이 떠났습니다. 한때 하루 종일 코인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다른 시장으로 가고 업계를 떠나고 코인 자체에 관심을 끊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가격만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정리됩니다. 시끌벅적하던 단톡방이 조용해지고 매일 연락하던 사람의 이름이 어느 순간 화면에서 사라지고 늘 이야기하던 주제를 아무도 꺼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 내가 아직 이 시장에 남아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장과 함께 고립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 겨울에도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났고 관심이 사라졌고 다 끝났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흘러갈 거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장은 같은 문제를 항상 다른 시험지로 냅니다. 지난번에 통했던 답을 그대로 적었다가는 이번에는 빵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믿는 건 계절 자체가 아니라 태도에 가깝습니다. 겨울이 왔을 때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는 다음 계절이 왔을 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똑같이 시장이 재미없는 시기라도 사람들이 보내는 방법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지금은 할 게 없다며 편하게 쉽니다. 그것도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반면 누군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걸 공부하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준비합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땅속에서는 상태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은 그냥 빈 땅이고 다른 한쪽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씨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매가 달리면 갑자기 농사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언제 샀어요? 다음은 뭐예요? 그런데 정작 씨를 뿌릴 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농사는 수확을 할 때만 보면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모내기 하는 날 보면 그냥 진흙탕에서 허리 아픈 일입니다. 투자도 비슷합니다. 오늘 공부했다고 내일 계좌에 30%가 찍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 하나 만났다고 다음 주에 자산이 2배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결국 그 재미없는 시간에 했던 것들이 나중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을 다음 레벨업을 위한 모내기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잃을 게 별로 없어서 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지키고 싶은 게 많아져서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도끼는 전 재산을 걸 수 있는 용기가 아닙니다. 하이닉스를 못 샀다고 뒤늦게 고점에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떤 코인으로 대박을 냈다고 갑자기 제 투자 방식을 전부 뜯어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도끼라기보다는 호모가 헬스장 등록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다시 갖고 싶은 건 훨씬 더 화려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떠난 시간에도 계속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새로운 걸 찾아보는 것, 다음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좀 알아볼 걸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 조금 느려도 잃지 않고 필요할 때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 어쩌면 지금 제게 필요한 레벨업은 수익률을 한번 크게 뽑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제 편으로 만드는 법을 조금 더 배우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저는 도끼로 씨를 뿌렸습니다. 이번 겨울에 저는 그때보다 가진 것도 많고 조금 더 겁도 많고 조금 더 늙었습니다. 대신 경험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의 저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지금의 방식으로 다시 땅을 갈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싹이 날지는 모릅니다. 안 나는 씨도 분명 있을 겁니다. 농사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습니다. 심는다고 다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심지 않은 땅에서는 대체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사대문 안을 돌아다니고 250만원짜리 안경도 사고 얼룩말머리로 조선 팰리스에서 망고빙수도 먹습니다. 삶은 예전보다 분명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편안함 속에서 잊고 있던 걸
한 번씩 다시 꺼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지금의 저를 어느 정도 만들어줬다면 이번 겨울에 제가 몇 년 뒤에 저에게 뭔가를 남겨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망고 빙수만 퍼먹고 있을 게 아니라 모내기도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얼룩말 머리부터 어떻게 좀 해야겠습니다. 농부도 두피는 소중합니다.